제가 이제 유튜브에 소액으로 돈 버는 얘기 해가지고 뭐 경매, 뭐 에어비앤비, 뭐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뭐 안정적으로 퇴사하는 법,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이제 농어촌 민박업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농어촌 민박업 얘기를 뭐 이거를 이제 뭐 에어비앤비라고도 하고, 이제 에어비앤비가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랑 외도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농어촌, 그 다음에 뭐 모텔 같은 숙박업 등등 해서 이 플랫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이제 에어비앤비라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제 통틀어서 뭐 외도민, 농어촌, 뭐 숙박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통 외도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농어촌 얘기도 농어촌 얘기 위주로 사실 많이 하죠. 이제 올해 10월부터 뭐 소위 말하는 불법 에어비앤비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거는 이제 삭제를 한다고 작년에 이제 에어비앤비 측에서 발표를 했고, 저는 뭐 그 이전부터, 아니 뭐 제 개인적으로 뭐 지인들한테는 외도민도 괜찮고 농어촌도 좀 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외도민 매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비용들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뭐 연식 제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허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외도민을 내 거에서 하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소액으로 해서 좀 보증금을 넣고 이제 월세로 많이들 하는데, 보통 근데 이제 농어촌은 보통 내 거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내 거라는 안정성, 그리고 사실 농어촌 민박업 하더라도 수익 잘 나오거든요. 뭐 순수익 기준으로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목표를 200에서 300만 원 잡고 하라고 하고요. 뭐 서울에서 하시는 분들은 입지 좋은 경기도 쪽에서 하라고 하고, 그리고 지방 분들은 오히려 지방 인근에 굉장히 저렴한 주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농어촌 민박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골 지역이죠. 뭐 시골 지역이라고 하면은 읍면리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내가 관리하면서 내 거에서 순수익으로 200에서 300 나온다. 그래서 저는 농어촌 민박업 쪽을 추천드리는 거고, 외도민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이런 강의가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농어촌은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농어촌 민박업은 토지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외도민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쫄리기가 엄청 쫄릴 텐데, 농어촌을 하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이제 내 주위에서 농어촌 민박업 뭐 펜션에서 돈 번 사람 없고, 그리고 이게 돈이 왜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허들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전 하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시작해서 뭐 2, 300, 뭐 저는 최소한 순수익 이 정도 잡고 뭐 그 이상 버시는 분들도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맞벌이 부부 그 이상으로 버시는 분들도 찾아보기 굉장히 흔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사실 농어촌은 코로나가 와도 상관이 없고요. 그 이상 위기가 와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 뭐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근데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이때 제대로 코로나 직격탄 맞으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때도 다 버티면서 했고, 이때도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도 계속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농어촌 민박업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개인적으로는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하라고 합니다. 자, 경매에서 일반적으로 뭐 다가구도 하지만 보통 단독주택에서 많이 합니다. 그럼 단독주택에서, 자, 지금 단독주택만 하더라도 1100개가 넘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읍면리 지역에서 많이 하면은 뭐 강원도로 볼까요?
자, 강원도 단독주택만 하더라도 75건이 되고, 자, 이제 거의 다 이제 강원도 읍면이죠. 자, 와, 이거 괜찮네요. 가격이 좀 세긴 한데, 약간 조금 이런 단독주택식으로 가족들이 놀고 갈 수 있게 이런 수요를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뭐 마당도 있고 약간 좀 프라이빗하게 놀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족끼리 바베큐도 구워 먹고 아니면은 뭐 애견 동반 해가지고 우리 강아지랑 같이 하룻밤을 프라이빗하게 지낼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마당이 있는 약간 아파트에서 누리지 못했던 이런 공간, 네, 이런 거 괜찮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격도 떨어졌고 이제 뭐 위반이긴 한데, 자, 이런 것도 실제로 담당 지자체에 물어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농어촌 민박업을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뭐 시청, 예, 시청에 전화하면 다 됩니다. 예, 시청 전화해가지고 농어촌 민박업 담당자 연결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내가 이 지역에서 농어촌 민박업을 하려면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공무원분들 친절하게 얘기 다 해줘요.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한테 정확히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 강사 얘기 듣고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데 저한테도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는 공무원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라고 해요. 예, 그래야 되는 거지. 약간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또 거의 똑같은데 약간의 그 동네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내가 농어촌 민박업 하고 싶으면은 담당 지자체에 전화를 해서 그 조건들을 세부적으로 물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경매 낙찰을 받을 물건을 발견했다. 그럼 이 집의 주소를 이제 담당 지자체에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 집을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내가 운영을 하고 싶은데 이 집이 가능하냐? 그러면 또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면은 왜 안 되는지. 그러면은 안 되는 거를 내가 개선을 할 수 있으면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럼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물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그 비용까지 했을 때 그것도 이제 낙찰가에 반영을 다 해서 이제 운영을 할 각오로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농어촌 민박업이 굉장히 저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다들 이제 뭐 합법연비 하면은 뭐 외도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남들이 많이 하는 것도 돈이 되거든요. 근데 합법연비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남들이 많이 하는 외도민을 하나 농어촌 민박업을 하나, 저는 농어촌 민박업에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게 그리고 외도민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도심지에서 뭐 조금 내 거 아닌 거지만은 어찌됐든 도심지에서 외국인들 상대로 하기에는 괜찮은 아이템인 것도 팩트고, 물론 저는 뭐 둘 다 하니까 둘 다 팩트인데, 저한테 조금 더 안정성 측면에서 롱런 할 수 있는 걸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농어촌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코로나 같은 제2의 그런 정말 감염병이 전염병이 언제 올지는 그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코로나 때 진짜 근 3년 정도 비행기가 끊겼잖아요. 예, 그때 뭐 저도 초창기 초반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을 뭐 내고 있었고 뭐 지금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으려면 이 내수에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농어촌 민박업은 이 내수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그래요. 요즘에 비행기 타지 누가 뭐 농어촌 민박업 누가 가냐 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사 안 해보시고 운영 안 해보시고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니까 뭐든지 실제로 하는 분들, 예, 그런 분들 얘기를 들으세요. 지금 경매 물건만 하더라도 널려 있으면 널려 있어요. 제가 가끔씩 소개를 하죠. 뭐 낙찰이 됐을 때, 아, 이런 물건 좀 농어촌 괜찮지 않나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뭐 지금 뭐 횡성에서 농어촌 민박업 하고 싶다. 그럼 횡성 총캉스라고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지금 뭐 4주 전, 뭐 작년도 있고 2주 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데 클릭해 보는 거예요.
삽교스테이라고 있네요. 저 개인적으로 모르는 데입니다. 그리고 횡성이라는 지역을 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네이버에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자 그럼 어때요? 완전 넓은 마당 있는 시골집, 한옥 컨셉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뭐 불멍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니까 이게 내부도 깔끔해야 되고, 내부도 깔끔하고 약간 그 감성이 있잖아요. 시골 감성.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횡성에서 잘하고 있거든요. 이 시골 감성을 굉장히 사람들이 또 원합니다. 다들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런데 보면은 지금 여기가 1박에 6명에서 1박에 45만 원이었대요. 그럼 누군간 그래요. 45만 원 내고 누가 가냐고 하는데, 조사를 제대로 해보시고 말씀을 하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만족을 했으니까 블로그 리뷰까지 이렇게 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예약도 받죠. 뭐 인스타도 받지만은, 그럼 이게 한 채 30만 원, 34만 원, 45만 원짜리도 있죠. 자, 이 세 채를 운영하거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주말은 이미 차 있어요. 그쵸? 1박에 45만 원인데 주말이 이미 차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주말만 차도 매출이 360이에요. 그럼 이 집에서 매출 500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펜션 3개 하죠, 이분. 그럼 이 3개에서 매출 기준으로 1,500, 2,000이 나온다니까요, 실제로.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동둔내 IC 영동고속도로 인근이긴 하네요. 예. 자, 어떠세요? 횡성에서 농어촌 민박업이 된다. 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근데 여기 주위에도 지금 펜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지나가다 보면은 조금 큰 도로가에 있는, 자, 이런 곳이죠. 네. 주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이렇게 총캉스로 해서 잘하시는 분들은 왜 잘하는지를 항상 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이 동네에 뭐 횡성하면 뭐 한우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 동네 왜 오냐고 하겠죠. 지금 이분은 뭐 반려견 동반 여행으로 오신 것 같은데, 잘하시는 분들은 왜 잘하는지, 예약이 잘 안 차시는 분들은 왜 안 찾는지, 이런 거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횡성에 하고 싶으면은 횡성도 보고, 자, 이 인근에 뭐 있죠? 평창도 보고, 홍천도 보고, 잘하시는 분들 조용히 돈 벌고 있어요. 중요한 건요. 근데 누군가는 뭐 이런 촌동네에 누가 오냐는 둥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농어촌 민박과 관련한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뭐 올릴 거지만은 소액으로 하기에는 괜찮아서, 이런 거 손 좀 덜 대고 내 돈 기준으로 대출 좀 받아서 한 4천, 5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또 경매는 낙찰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고 대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매로 저렴하게 받으셔서 단독주택은 이거 잘 안 들어와요, 사람들. 그래서 경매로 좀 저렴하게 받으셔서 한 달에 현금으로, 지금 이런 뭐 삽교 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매출 기준으로 500 이상 충분히 나옵니다. 그럼 이런 거만 하더라도 지금 삽교 스테이 같은 경우는, 삽교 스테이 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를 운영을 하니까 뭐 순수익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너무 많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200에서 300 정도 순수익으로, 예, 그 정도는 사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뭐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집에서 근거리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예, 우리 집 근거리에는 뭐 없어요, 안 돼요 이러는데, 그러니까 분석을 제대로 해보시고, 예, 그러니까 분석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뭐 하시는데,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오픈을 못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뭐 핑계만 대고. 예,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마시고 경매 매일매일 보시고요. 예, 보다 보면 좋은 매물 나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으니까 내 거에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농어촌 민박업 하면은, 제가 농어촌 민박업을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농어촌 민박업 좋아하고,
외도민도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이 외도민이 보통 월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계속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참에 지금 외도민도 돈이 꽤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농어촌 민박업으로 내 거에서 안정적으로 하셔서 안정적으로 현금으로 만드세요. 예, 결론적으로는 안정성으로 가야 됩니다. 예,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도전보다는 안정성으로 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차차 내 사업장에서 안정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지. 자꾸 뭐 이제 사업의 규모를 키우면서, 그리고 외도민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가 약간 좀 힘든 구조지만은 뭐 여러 가지 명의나 이런 문제를 이렇게 써서 하셨다가 문제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좀 내 거에서 안정적으로 현금으로 만드셔서 다들 좀 뭐 월급도 있고 뭐 농어촌 민박업도 하시고 아니면 뭐 온라인 쇼핑몰도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정적으로 하셔야 그 심적으로도 많이 편안해질 거니까. 예, 농어촌 민박업 다들 관심 가져보시고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요. 벤치마킹 잘 하셔서 한 달에 부수입을 최대한 많이 벌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요, 예,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